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S&P 500 PE가 10년 평균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과 세계 1위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의 상위 20위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 코카콜라와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최근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지금 연준의 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주변의 비관론을 무시하고 그냥 10년 이상 좋은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지, 거기에 왜 거치식이 아니라 적립식을 하는지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역시나 큰 변동성을 보여주며 다우가 0.75% 하락했고 나스닥이 0.26% 하락, S&P 500이 0.58%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 전쟁, 중국 봉쇄, 공격적인 긴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상승 모멘텀을 얻을 듯합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 그 자체입니다. 최근 마이클 버리의 애플 숏 베팅 소식 이후 애플의 주가가 계속 큰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역시 며칠 내내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12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S&P 500 PE가 10년 평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 10년은 연준에 미친 돈풀기로 억지로 만들어낸 상승장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10년 PE 평균 아래로 내려왔고 코로나 때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를 보면 약 14배까지 하락한 것을 봤을 때 보수적으로 우리는 14배 정도까지는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현재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투자자들의 전망대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찾아온다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대략 S&P 500은 3,300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S&P 500의 약세장 평균 기간을 살펴봤을 땐 현재 미국 증시는 약 9월, 10월 정도까지는 약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벌써 반년 동안 약세장이고 현재 마이너스 30%를 찍고 있는 상황. 잘 버텨주던 S&P 500 역시 결국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젠 진짜 미국이 망할 것 같은 의심, 결국 투자를 결심했을 때 공부했던 확신은 점점 흐려져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자산을 얻기 위해 장기 투자를 한다면 계속 만나야 할 하락장입니다.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1위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 보유 상위 10종목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이머징 ETF를 많이 매수했고 8위와 10위를 보면 코카콜라와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비중 20위까지 살펴보면 월마트와 타겟을 보유 중이고 이번 하락장 1분기에 4종목 역시 비중을 늘렸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세계 1위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는 경기 방어주를 일정 비중 늘린 겁니다. 경기 상황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실적을 올릴 것이라 예상되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흐르는 경기 방어주를 찾아 그 비중을 이번 1분기에 일정 비중 늘린 겁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코스트코, 타겟, 월마트의 주가는 방어주와 걸맞지 않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카콜라 역시 2일 동안 약 마이너스 10%를 기록 중이며 코스트코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0%를 기록 중이며 1분기에 레이달리오는 우리 자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매했는데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마트는 강한 지지선 135달러를 뚫고 5일 동안 마이너스 20%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타겟은 거의 우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이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레이 달리오를 비하하는 영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투자자들 역시 1분기에 매수한 종목들은 1분기 매수 기준으로 손해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 역시 약 150달러대의 6천억 원 애플 추매를 했죠. 그 애플은 현재 137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자산에 투자했다면 손해를 보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감내해야 합니다. 올해는 현금과 원자재를 빼고 모든 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을 계속 만남에도
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모두 작년만 해도 파월 형님이라며 떠받들던 파월입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하며 걱정 말라고 말하던 파월이 안경을 쓰고 다시 보니 일시적이 아니었네. 잠깐만, 이거 뭐야? 큰일 났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만 집중하고 시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느새 작년과 정반대되는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시적인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을 급하게 불 끄려고 노력하는 연준과 파월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또 던져준 게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월마트를 시작으로 타겟의 실적을 봤을 때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을 이 이상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전처럼 소비자들이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막 소비하는 게 아니라 더 싼 제품들을 찾고 있고 결국 현재 소비 자체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 둔화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 둔화는 결국 인플레이션의 둔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과연 지금 이 실적 발표에서 나온 상황들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자료를 보고 공유드립니다. 아마 2020년 하반기 자료 같습니다. 제목은 한때 개잡주라 불리던 주식 존버 결과입니다. 살 때 당시 회사 내에서 자사주 사면 미친놈 소리 듣던 시절에 애사심과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몰빵으로 샀음. 다행히 급전이 필요 없어서 그냥 묻어두고 살았는데 이젠 슬슬 팔 타이밍을 찾고 있어. 이제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되겠지? 7, 8년 전에 가족 모임에서 내가 이 회사 다니는 거 알면서도 개잡주 주식이라고 내 앞에서 말하던 사촌형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개잡주라 불리던 회사는 국내 시총 2위 SK 하이닉스였습니다. 7,800원일 때 4,400만원 정도 거치식으로 넣었고 주변에서 개잡주다, SK 하이닉스 주식 사면 미친놈이다 라는 소리가 들릴 때 매수했고 여윳돈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냥 보유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14배를 보여주고 있고 4,400만원이었던 자산은 6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길게 보고 보유해야 하고 주변의 소음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서툴지만 아빠입니다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결국 투자 철학과 멘탈이 자산가를 가늠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이 아니라 당장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니 매일 증시에 일희일비하는 것이고 하락에 두려워하는 거죠.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우량주가 박앤세일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투자하면서 단가를 낮춘다면 결국 10년, 15년 뒤에 큰 자산으로 돌아오는 거죠. 주식의 타이밍을 어떻게 따집니까? 신이 아니고서야 그건 사실상 힘듭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이 댓글에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 역시 여러분이 1년, 2년, 3년 뒤에 필요한 돈으로 투자를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 돈으로 투자하면 어떤 악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태로 매도할 수 있기에 불안감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 1억을 거치식으로 먼저 넣고 매월 200만원씩 아껴서 적립하게 되면 마치 작년처럼 처음에 주가가 상승해서 막 신나하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버립니다. 내 소중한 돈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갑니다. 저 떨어지는 1년 동안의 구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주변 소리가 짜증날까요? 그리고 저 상황에서 줍줍하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에서야 바닥이 보이지만 저 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바닥 예측이 당연히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하락만 있지 않습니다. 하락이 있으면 결국 상승도 있는 법입니다. 결국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더니 딱 10년이 지났을 때 내 총 자산은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금은 대략 3억 5천만 원 정도인데 내 자산은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2년 뒤 리먼 브라더스를 만났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2032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 불안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줍줍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물론 2032년에 꼭 25억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 상승장에만 타서 수익을 봐도 되는 거고 훨씬 더 높은 자산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버티면서 하락장, 폭락장도 만나면서
저처럼 적립식 장기 투자를 길게 하셔도 됩니다. 단 현금 비중은 필수겠죠.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투자 그릇에 맞게, 여러분 스스로 투자 성향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중간에 당연히 필요한 돈이 있으면 매도하겠지만 좋은 자산은 제가 32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평생 보유하면서 돈 쓸 때만 그 필요한 만큼만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이번 하락장에서 2차, 3차, 4차 매수를 끝냈고 잠시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은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거나 주가가 반등했다가 내려오며 이평선에 닿아야 합니다. 현재 QLD RSI는 35.66입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입니다. SSO의 RSI는 35.06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도 QLD, SSO와 마찬가지입니다. USD의 RSI는 42.3입니다. 사실 전 정말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함께 적립식 장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혹시 많이 지치실까봐, 결국 실패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전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투자하면 제 자산이 불어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떨어지자 조롱 댓글과 악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은 그 실력이면 자기 자산을 불리면 되는데 자기 자산은 불리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경제를 예측하고 주가를 예측하고 차트를 예측합니다. 어떤 분은 차트만 봐도 지금 안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자산이 너무 궁금하며 레이 달리오와 워렌 버핏은 왜 지금 차트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레이 달리오는 왜 지금 투자를 감행하고 워렌 버핏은 6천억 원을 왜 애플 150달러대에 투자했을까요? 주변 소리에 흔들리기보다 각자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유지하고 지금 이 상황의 원칙이 흔들리면 결국 장기 투자가 무너지게 될 거란 생각입니다. 전 계속 제 원칙을 그대로 실천하며 10년 뒤 제 자산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직접 보여드릴 예정이고 오히려 지금 이 손실을 겪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왜냐면 직접 제가 이걸 이겨내고 나중에 큰 수익을 올렸을 때 실제로 제가 직접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